안녕하세요. 드라마 버스입니다. 오늘은 KBS 주말 드라마 톡수리 오영재를 부탁해 30일의 예고편을 바탕으로 광숙과 동석 두 사람의 엇갈린 감정선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30일의 예고는 조용한 회장실에서 시작됩니다. 한동석 회장이 정갈하게 포장된 선물을 마광숙에게 조심스레 건네는 장면. 그 모습은 더 이상 회장이 아니라 한 사람의 진심을 품은 남자였습니다. 광숙은 처음엔 당황한 듯 선물을 바라보다가 한참을 침묵합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말하죠. 우리 그냥 친구하면 안 될까요? 그 말은 단순한 거절이 아닙니다. 그녀의 말투엔 흔들림이 있었고 표정엔 슬픔이 비쳤습니다. 마치 스스로에게도 상처를 입히며 말하는 것처럼요. 광숙은 지금껏 사랑을 포기한 채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5시동생과 시어머니를 지켜야 했던 그녀에게 사랑은 사치였고 감정은 감춰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누군가의 고백 앞에서 고맙습니다도 좋아요도 아닌 그냥 친구하자는 말을 꺼낸 건 자신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이자 상대에 대한 마지막 배려일지도 모릅니다. 동석은 당황합니다. 그의 고백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만 품어온 감정을 드디어 꺼낸 순간이었고 그 진심이 닿기 바라는 마음이 컸던 만큼 실망도 컸겠죠. 예고 후반부에는 광숙이 동석에게 회장님, 행동이 유치하게 보여요 라고 말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감정을 거절당한 동석이 일시적으로 감정적으로 변한 듯한 모습. 그에 대한 실망이자 어쩌면 더 나은 모습을 기대한다는 메시지였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이들의 감정선은 더 깊어집니다. 동석은 사랑 앞에서 처음으로 회장이라는 틀을 벗고 인간적인 약함을 드러냅니다. 반면 광숙은 사랑이라는 감정보다도 현실 책임 그리고 상처받지 않으려는 방어기제가 더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광숙은 혼자가 아닙니다. 시동생 5, 시어머니 그리고 술도가라는 공간. 그녀가 사랑을 선택하는 순간 이 많은 관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녀는 한 걸음 물러납니다.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꾹 누르고 동석에게 친구라는 선을 그은 것입니다. 그러나 시청자 입장에서 이 장면은 종결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신호탄이죠. 두 사람 모두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단지 타이밍이 맞지 않았고 각자의 상처와 배경이 너무 달랐던 겁니다. 이 회차는 그 간극을 좁히기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광숙이 결국 자신도 사랑받아도 된다는 걸 받아들이게 될지 동석이 그녀의 상황을 온전히 이해하고 기다릴 수 있을지 그 해답은 30일에 그리고 그 이후 회차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사랑에는 용기가 필요하고 관계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지금의 광숙과 동석은 그 두 가지를 배워가는 중입니다. 30일의 예고 속 또 하나의 중심인물은 세리입니다. 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그녀가 이번 회차에서는 예상치 못한 고백을 하게 되죠. 장소는 조용한 거리, 시간은 둘만의 짧은 틈. 세리는 범수를 향해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 오범수 씨 좋아해요. 이 고백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녀는 범수에 대해 이미 많은 걸 알고 있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것, 술도가의 막내라는 것,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독고탁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걸 알고도 감정에 솔직하기로 마음먹은 듯 보였죠. 그녀의 표정에는 흔들림이 없었고 말투엔 책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좋아한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선택하겠다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범수는 당황합니다. 그의 반응은 빠르지 않았고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진심은 있었지만 현실이 그를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죠. 범수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무게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없는 아이, 책임져야 할 가족, 그리고 아직 정리되지 않은 내면의 상처까지. 그는 세리의 마음이 고맙지만 자신이 그 마음을 받아도 되는 사람인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감정의 폭풍이 들이닥칩니다. 바로 세리의 아버지, 독고탁이 그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죠. 그의 얼굴은 굳어지고 곧바로 범수를 향해 날카로운 한마디를 던집니다. 내가 감히 내 딸을 건드려? 이 장면은 예고편 전체를 통틀어 가장 강렬한 대사였습니다. 독고탁은 그동안 세리를 위하는 듯했지만 실제로는 체면과 가문, 자신의 기준 속에 딸을 가둬두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딸은 보호해야 할 존재인 동시에 자신의 권위를 지켜주는 상징이기도 했죠. 그런 그가 범수 같은 배경 없는 남자를 사위감으로 받아들일 리 없습니다. 세리의 감정보다 자신의 기준이 더 중요하다는 듯한 태도. 그 말투에는 실망보다는 분노, 이해보다는 경계가 담겨 있었습니다.
범수는 그 앞에서 무력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으로는 설득할 수 없는 벽이 바로 앞에 놓인 셈이죠. 그리고 세리 역시 아버지의 그런 반응에 실망하지만 그녀는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 같은 눈빛을 보입니다. 이제 이 사랑은 단순한 연애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가문과 가문의 충돌. 감정이 아니라 이해관계가 지배하는 공간 속에서 세리와 범수는 과연 서로의 손을 잡을 수 있을까요? 더욱이 이 관계는 술도가 전체 분위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톡고탁은 외부 투자자이자 파트너로서 술도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죠. 그의 감정은 개인사를 넘어 사업적인 갈등으로 번질 여지가 있습니다. 30일에는 그런 의미에서 세리와 범수의 관계뿐 아니라 술도가 전체의 미래를 가늠하게 하는 중요한 회차가 될 것입니다. 30일의 예고편의 마지막 흐름은 다시 마광숙으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광숙은 가족을 위해 조용히 헌신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언제나 시동생들의 뒷모습을 챙기며 시어머니를 살뜰히 보살피며 이 집안의 실질적인 중심이 되어 있던 사람이죠. 하지만 이번 예고편에서는 그녀가 더 이상 뒤에서만 머무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이 집을 좀 지켜보면 안 될까요? 광숙의 이 말은 단순히 집을 지키자는 뜻이 아닙니다. 톡수리 술도가라는 이름,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를 지켜보자는 그녀의 결심입니다. 남편이 떠난 후에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이유, 이 가족을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인 그녀의 진심이 그대로 느껴지는 대사였습니다. 그동안 형제들은 각자 삶에 치여 서로에게 무심했습니다. 서로의 고생을 알아도 깊이 들여다보지는 못했죠. 하지만 광숙이 지켜보자고 말한 순간 그 분위기는 미묘하게 바뀝니다. 형제들은 당황하지만 이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광숙의 말에는 책임이 있었고 진심이 있었으며 무너진 공간을 다시 세우려는 의지가 분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 광숙이 방치되어 있던 회의실을 정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녀는 천천히 먼지를 털어내고 의자들을 바르게 정돈하며 말하죠. 이 공간 다시 쓸 수 있겠지? 그 말은 물리적인 회의실을 넘어서 잊고 있던 마음, 흐트러졌던 가족관계,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우고 싶다는 상징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형수가 아닙니다. 이제는 이 집의 중심이자 주체로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31회에서 또 하나 중요한 장면은 바로 동석의 재등장입니다. 예고 후반부, 동석은 술도가에 다시 나타납니다. 이번엔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그녀를 마주하죠. 조용히 담담하게 말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 한마디에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미련, 광숙에 대한 존중, 그리고 술도가라는 공간을 함께 지켜가고 싶다는 의지까지. 광숙은 길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고개를 천천히 끄덕입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듯한, 그동안의 시간을 묵묵히 감싸 안는 듯한 반응. 그녀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고 다시 한번 삶을 시작할 준비 말이죠. 30일에는 단순한 감정의 회차가 아닙니다. 각 인물들이 진심을 내보이고 갈등을 넘어서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언제나처럼 마광숙이 있었습니다. 사랑과 책임, 갈등과 화해, 그리고 다시 시작하려는 용기까지. 다음 회차에서는 이 모든 흐름이 어떻게 현실이 될지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겁니다.